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는데요. 연령대별 사망자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이 77%를 차지했고 특히 80세 이상 사망률이 3.6%에 달했습니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질환들을 말합니다. 보통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땀을 통한 열 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며 경증인 땀띠부터 중증 질환인 열사병까지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온열 질환의 근본 원인은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특히 더위 그 자체보다도 수분이나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거나 체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이 장시간 생활하거나 적절한 휴식 없이 운동이나 작업을 지속할 경우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만성질환자, 아이들, 야외 근무자분들이 취약층에 해당하며 간략한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분들께서 취약한 이유는 우선 나이가 들수록 땀 분비량이 줄고 피부 혈류량 조절 능력도 감소하여 열을 효과적으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더위에 대한 몸의 반응이 느려지고 약해져 체온 상승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 만성 환자분들은 열에 의한 신체 스트레스 회복력이 떨어지며 특히나 신부전, 신장질환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탈수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의사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갈증으로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능력이 낮아 덥다고 말하지 못하거나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야외 근무자분들은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 없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건강한 성인이더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 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활동 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근육 경련으로 주로 팔, 다리, 복부 등에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수분만 보충하고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기 쉬운데요.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시적이지만 그대로 활동을 지속하면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 신호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은 단순히 야외 활동 중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통풍이 안 되는 실내에서는 예방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름철 뉴스를 보시게 되면 독거 노인 사망 뉴스나 여름철 차량 내 아이 사망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에어컨 없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경우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응급조치가 늦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여름철 야외 차량 내 온도는 수분 내 급격히 상승해 온열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알을 잠깐이라도 차에 남겨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열 실시는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서 있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의식 소실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탈수까지 겹치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누워 다리를 들어 올려 뇌 혈류를 회복시키고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의식이 금방 회복되더라도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시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 중 제일 중증 질환인 열사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었을 때로 정의되는데 우선적으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발작, 경련, 의식소실, 혈압저하, 빈맥 또는 서맥, 호흡 이상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같은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사병은 예전 표현으로 현재 의학적으로는 주로 열탈진을 의미합니다. 반면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가장 중한 형태의 온열 질환입니다.
두 질환 모두 더위로 인해 발생하지만 증상의 중증도와 응급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으며 비교적 의식이 명확하지만 열사병은 땀이 거의 없고 의식이 혼미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은 적절한 조치로 회복할 수 있지만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즉시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체온이 높다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이 높아졌다면 체온을 낮추는 데 해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사병 증상이 있어 휴식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고 악화가 된다면 더 지켜보지 않고 그 즉시 119를 신고해서 병원 진료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열사병 의심되는 의식 저하 환자에게는 물을 먹이는 과정 중에 흡인 등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초기에 열탈진처럼 가볍게 시작되기 때문에 종종 조금만 쉬면 괜찮을 줄 알았다는 판단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 뇌기능 장애, 간 손상, 신장 기능 부전 등으로 급속히 악화하는데요. 특히 의식 저하나 발작, 호흡 이상 등이 발생하면 이미 위중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가 진행됩니다. 경증 온열 질환 환자들은 수액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에서 열사병 의심 환자는 우선적으로 활력 징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합니다. 그와 함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환자의 옷을 벗기고 섭씨 15도의 물을 분무기로 몸에 뿌려 선풍기 등으로 물을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증발 냉각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과하게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고 39도 정도 목표 체온을 정하고 떨어뜨립니다. 그 외에 혈액 검사, 영상 검사들을 통해 장기, 뇌 손상 여부를 판단하고 타과의 협진을 통해 치료를 결정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줄이고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활동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수분 보충, 가벼운 복장,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는 전해질 음료를 통해 회복해야 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기본 수칙은 피하고, 마시고, 시원하자입니다. 첫 번째 피하자. 고온 다습한 환경과 무리한 활동에 대한 피하기입니다. 기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더운 시간, 주로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과한 활동은 피하도록 하며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양산, 모자, 선크림 등을 활용해서 자외선과 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시자. 여기서 마시자는 커피와 술이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갈증 느끼기 전부터 자주 마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시원하자. 외출 시에는 가볍고 헐렁한 밝은색 옷을 입어 통풍이 잘 되면서 땀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실내에서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쪽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차단시켜 과하게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해서 실내 온도를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물만 많이 마시면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노, 아닙니다.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온열 질환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물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물로는 전해질을 보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이온 음료나 소량의 소금 섭취 등으로 전해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시원한 물을 마셔도 체온이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휴식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체온이 높아도 땀이 나면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노,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 땀이 나더라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이 나는 상태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열사병 초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고온 일수 증가, 열대야 지속, 갑작스러운 폭염 등이 빈번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응으로는 도시 열섬 현상 개선, 무더위 쉼터 확충, 폭염 경보 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고, 개인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강화와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이 필수가 됐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름철 온열 질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질환입니다. 의식 없는 열사병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50%에 육박합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 질환자는 작은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특히 아이와 어르신의 무더운 여름을 하루하루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